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보자.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자, 어떤 우리 주변에는 물질이 변화하는 것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 화학 반응식 사실 알아요.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된다. 이런 거. 응. 2학년 1학기 때 다 배웠어. 그게 화학 반응식이야. 그거 근데 그때 잠깐 하지 않았냐? 수소하고 산소. 자, 물이 2학년 1학기 때 리마인드 해보자. 자, 돌턴의 원자설.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물이 되더라. 이렇게 했어. 자, 그랬을 때, 그러므로 물은 무슨 실험을 했더니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돼서 물은 무엇이 아님을 밝혀냈어. 물은 원소가 아님을 밝혀내었지. 자, 그 기억나지? 자,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합쳐져서 전기 분해나 전기 합성 실험을 해봤더니 물이 되더라. 그래갖고 우리는 이런 화학 반응을 이미 배웠어. 배우지 않은 게 아니고. 배웠고. 자, 우리 수소 어떻게 써? 이렇게 한글로 안 쓰고 H. 자, 산소는 O. 물은 H2O. 수소가 H, 산소가 O. 자, 이거는 수소 원소야. 원소 뭐야? 수소. 여기서 우리가 펑 소리를 내면서 물질의 특성을 가지려고.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를 뭐라 한다? 분. 괜찮아. 하나 그냥 원이야, 분이야. 분자야, 분자. 자, 이거는 원소기호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수소 같은 경우는 퐁 소리를 가진 폭발력을 내는 기체. 자, 산소는 꺼져가는 성냥불을 활활 타게 하는, 자, 이런 성질을 가진 산소. 물질의 특성을 가진 게 되려면 이거를 분자기호로 써줘야 돼. 자, 그래서 수소의 분자식은 뭔데? 수소 기체는 우리가 아는 그 폭발력을 가지는 수소 기체는 H2라 쓰고, 자, 꺼져가는 산소, 꺼져가는 성냥불을 그 기체는 활활 타게 하는 그 산소의 성질을 가진 기체를 나타낼 때는 산소 분자는 어떻게 쓴대? 이거 아니었구나. O2 이렇게 쓴다. 오라 하면은 H2O에 있는 그 산소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또 다른 거 CO2에 있는 산소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전혀 다른 물질. 요거는 그 H2O에 O 들었다고 해서 이게 물에다 갖고 가면 꺼져가는 막 물질이 활활 타고 이러진 않아. 그 산소라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려면 산소라는 분자가 돼야만 해. 그거는 O2. 산소 기체의 성질 O2로 나타낸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어. 이거 화학 반응식. 자, 이거는 지금 개념을 굉장히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지금 화학 반응식 어떻게 쓰는 거. 자, 그런데 이 화학 반응식은 완전하지 않다. 마치 수학처럼, 자, 원자의 개수와 여기 반응 전과 후가 동일해야 돼. 그러면은 수소는 두 개 똑같은데, 산소는 얘는 두 개인데 얘는 하나네. 뭐 어떻게든 맞춰봐야겠지. 맞춰봐. 그러면은 그래, 여기 두 개 해서 두 배 해주자. 그러면은 수소는 4개 됐네. 2는 4. 산소 2개 맞았네. 수소 4개 됐으니까 여기다도 2배 해줘야겠네.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이다. 별거 아니죠? 요거 됐죠? 자, 됐어. 요런 것을 배울 거야, 이 단원에서는.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거 배울 거다. 그 전에 앞서서 물질 변화. 물질의 변화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인 변화가 있다. 물리적인 변화는,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이다. 자, 우리가 아는 물이, 봐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다. 이거는 물리변화야. 이게 물이 얼음이 돼도 H2O라고 쓰고, 액체여도 H2O라고 쓰고, 기체여도 H2O라고 써. 얘를 이루는 분자는 변하지 않아. 알았지? 이런 거.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이다. 상태. 액체가 고체가 되냐, 고체가 기체가 되냐, 이런 것들은 상태 변화이다. 자,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분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물리 변화에 의해. 자, 모양이나 크기 변화. 그릇이 깨지거나 종이를 자르는 것 같이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는 것은 그때는 물질의 성질 변화는 없다. 얘가 그릇이 뭐 다른 분자로 바뀌거나 그런 거냐? 얘가 깨져서 크기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질 뿐 상태 변화.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물이 얼음이 되는 이런 상태 변화일 때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확산이나 설탕의 용해. 자, 잉크가 물에 퍼지거나 자, 설탕이 물에 녹는 것 같이 물질이 서로 섞이는 현상이 일어날 때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섞일 때는 물리 변화다. 자, 확산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뭐랬어? 확산 어디서 들었지? 어디서 뵀지? 기체. 어디 생물에서 배웠잖아. 뭐였지? 기체 교환의 원리.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 기체 교환의 원리. 자, 그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게 확산이었다. 그게 용해는 용질이 용매와 고르게 섞인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녹는다라고 표현한다. 자, 이런 거 모양이 크기가 변하는 거, 액체, 고체, 기체 상태로 오가는 거 또는 확산이나 용해되는 거는 물리 변화의 예들아. 자,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보자. 빨래가 마른다. 빨래가 마르는 거는 빨래에 젖어있던 물이 기체 상태, 수증기로 변하는 거지. 상태 변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물리 변화이다.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얼어있던 아이스크림 알갱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이므로 이것 또한 물리 변화이다. 종이를 접거나 자른다. 모양과 크기가 변하는 물리 변화이다. 꽃향기나 향수 냄새가 멀리 퍼진다. 이거 뭘까 얘들아?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지는 확산. 자, 드라이 아이스나 나프탈렌이 승화하여 크기가 줄어든다. 이건 뭐지 얘들아? 승화 뭐야? 상태 변화에서 승화란 고체가 바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로. 자, 드라이 아이스나 나프탈렌은 승화성 물질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상태 변화에 해당되므로 이건 물리 변화에 해당됩니다. 승화는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하는 걸 승화라고, 드라이 아이스, 나프탈렌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의 변화. 자,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배열들은 고체여서 액체가 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변하지만 분자 자체 H2O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얼음이 되어서 물로 될 때 분자의 배열은 조금 더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그럴 수 있지만 수증기일 때는 확 넓어지고, 그렇지만 그 분자들 자체가 뭐 이렇게 빨간 공에 이렇게 하얀 공 두 개 있는 것 자체가 다른 모양으로 변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자, 물일 때도 H2O, 얼음일 때도 H2O 분자식은, 수증기일 때도 H2O 이렇게 쓴다 해서, 다만 이제 화학식에서 혹시라도 상태를 좀 알고 싶을 때는 물은 가끔 여기 L 리퀴드라고 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음은 S 솔리드 약자 고체, 수증기는 G 가스, 이런 상태를 옆에다 가로로 써주기도 한다. 알겠죠?
하지만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 오케이. 자, 물리 변화에서 변하는 것. 분자의 배열이 달라짐으로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가 달라진다.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의 부피 달라질 수 있죠. 부피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가 달라지니까 밀도 또한 달라지겠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의 부피나 밀도 등이 달라집니다. 자, 물리 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것.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고 분자의 개수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때 원자의 종류 개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썼지. 물질의 총 개수, 원자 개수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다 맞춰준 거지. 화학 반응 전이나 후나 원자, 참여하는 원자 수, 총 원자 수는 같다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이 앞에 개수라거든. 개수를 맞춰주는 거지. 자, 이 내용은 뒤에 배울 거야. 자, 물리 변화가 있다면 화학 변화가 있더라. 화학 변화는 이런 거야. 화학 반응. 어떤 물질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다. 자, 화학 반응의 예, 화학 변화의 예. 자, 연소. 자, 연소라는 것은 산소하고 만나는 거야. 양초나 나무 같은 것들이 산소라는 물질하고 만나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된다. 산화모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양초나 나무 등을 태우면 산소라는 공기 중에 물질과 반응하여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된다. 자, 철 처음에는 은색이었어. 근데 이거를 오래 두면 이렇게 붉게 돼. 왜? 녹슬었기 때문에. 자, 녹슨다를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자, 철이 원소기호가 뭐냐? Fe, 철이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라는 애하고 만나서 산화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 산화철. 또 이것도 계속 맞춰줘야 되니까, 투, 여기 맞춰주고, 투,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자. 산화철이 된 게 바로 철이 녹슨 거야. 철이 이렇게 녹슨 산화철이 많아. 철은 녹으면 붉은술 맞아. 그래서 화성을 보면은 이렇게 산화철에서 붉다. 이것도 배웠지? 태양계에서. 옳지. 화성이 그래서 붉어서 불화자 써서 화성인 거야. 자, 음식의 숙성이나 부패. 자, 과일이 익어가거나 음식이 썩어갈 때 새로운 물질이 형성된다. 이런 것도 화학 반응이다. 과일 속에 있는 어떤 호르몬이 반응해서 과일을 익히고 늘키고 하는 것도 다 화학 반응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연소라는 거는, 자, 연소는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면서 다른 물질로 반응하는 현상이다. 자, 이런 게 연소고, 이렇게 열이라는 에너지를 가해서 빠르게 산소와 반응하는 게 연소고, 이것도 같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산화철이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느릿느릿 열 공급 없이 되는 거는 이런 건 산화라 그래. 산화. 연소와 산화의 차이. 지금 이건 알 필요는 없어. 자, 산소하고 반응한 데서 다 연소는 아니야. 빠르게 열 공급을 막 가열 같은 걸 해줄 때가 연소고, 이렇게 공기 중에 자연스럽게 부식하도록 놔두는 건 산화다. 알았지?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 이런 예를 잘 알아야 돼. 왜냐면 또 이제 시험에서 구분하라고 나오잖아. 자,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붉은색. 자, 요즘 단풍 예쁜 거 봤어? 이게 다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 왜? 보통 여름이나 봄에는 우리 식물에 뭐가 많다? 엽록소가 많다. 엽록소가 많은데 이 엽록소가 햇볕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어. 거기에 다른 안토시아닌 등등 여러 가지 붉고 노랗고 주황색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단풍이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색소들이 변화하는 것, 이것도 화학 변화의 일종이다. 자,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를 식초에 넣으면 기체가 발생한다. 자, 달걀 껍데기를 식초에 넣으면 달걀 껍데기의 주 성분은 탄산칼슘, 석회 비슷한데 이걸 식초, 산성하고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나오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자, 초록색이던 바나나가 과일이 있는 것도 자, 그 속에서 성분이 변한, 그 속에 있던 어떤 분자의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변하는 화학 반응이더라. 과일이 익는 거. 그 다음에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변하는 거. 이것도 사과에 있던 어떤 분자가 산소하고 만나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이 갈색은 전혀 다른 물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상처에 과산화수소수를 바르면 기포가 발생한다. 이것도 여기에 과산화수소, 소독약을 바르면 기포가 발생하는 것도 여기에서 산소가 나타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산소가 발생하면서 살균 소독이 일어난다. 맞지?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의 변화. 물리 변화하고 달리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이 변하면서 봐봐. 이렇게 화학 반응 수소하고 산소 H2하고 H라는 원자 두 개가 만난 수소 폭발력을 가지는 기체 수소하고 자 꺼져가는 성냥불을 활활 태우는 성질을 가진 산소라는 원자 두 개가 만난 산소라는 기체를 자 화학 반응을 시키면 전기 분해기에 넣어서 이렇게 또는 합성을 시키면 자 이때는 분해를 한 건데 전기 분해기에 넣어서 넣으면 물을 넣으면 한쪽에서는 수소 기체 한쪽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된다. 자 물은 원래 H2O라는 분자로 이루어진 거였는데 이것들을 전기로 분해했더니 전혀 다른 분자로 이루어진 두 물질로 분해되었더라. 이것은 화학 반응이다.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자,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생성된다. 성질이 전혀 다르다. 물은 H와 O 원자로 이루어졌지만 물은 폭발력 없고요. 꺼져가는 불을 타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진 수소 분자는 폭발력을 가지는 기체고요. 자, 산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산소 분자는 점화력을 가진 기체가 됩니다. 알았죠? 화학 변화에서 변하는 것.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배열이 변하므로 분자 종류가 달라져서 원자 배열 변하고 분자 종류도 달라져서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화학 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것. 원자의 총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총 질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마그네슘의 변화 관찰하기. 얘는 뭐래? 마그네슘 리본. 가는 마그네슘 리본. 나는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얘를 다는 마그네슘을 태우고 남은 재에 각각 간이 전도계를 대어보고 묽은 염산을 떨어뜨린다. 마그네슘은 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가와 나는 얘들아. 가에서 나가 된 거는 화학 변화입니까? 물리 변화입니까? 이 경우에는 물리 변화예요. 물리 변화. 그러면 가에서 다가 된 거는 태우는 거. 연소는 선생님이 산소하고 만나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화학 변화랬지.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야. 자, 해서 지금 내가 뭘 해본대? 전도계 넣어보고 전기 통한가 보고
전기 통한가 보고 묽은 염산 반응 해본대. 자, 가와 나는, 자, 마그네슘은 금속이에요. 가와 나는 여전히 전류가 흐른다. 자, 성질 안 변했네. 그리고 마그네슘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하는데, 자, 여전히 가와 나는 기체도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자,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나 화학 반응을 한 다 같은 경우는 전도성도 잃어버렸고 전류도 흐르지 않았고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도 변화가 없다. 이 말은 뭐야? 얘는 더 이상 마그네슘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전혀 다른 물질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가는 그냥 마그네슘이었다면 얘는 산소하고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된 상태야.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은 전혀 다른, 이 경우는 마그네슘이 맞는데 전혀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마그네슘의 성질을 전혀 안 가져. 전기도 통하지 않고 묽은 염산과 반응해도 무슨 기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자, 마그네슘의 모양 변화는 물리 변화였고 마그네슘을 태우는 것은 연소에 해당하는 화학 변화였다. 자, 학습 내용 체크 한번 해볼까? 너네 분자식을 많이 기억하고 있니? 아니야? 그러면 너희 하이탑 잠깐만. 원자 번호는 다 원자 그 20개 정도는 알고 있고 헤헬립에 그거 한다고? 수소, 알아.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거 한다고? 그러면 일단 2학년 1학기 하이탑 너희한테 있잖아. 원자하고 분자편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개념을 알았지? 원자, 원소, 분자 알았지? 화학하기 전에 이 개념 진짜 중요해. 다시 2학년 1학기치 원자, 원소, 분자 개념 복습하고 오기. 자, 여기 풀었어? 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과 상태만 변하는 건 뭔 변화? 물리 변화. 자, 물질이 본래 성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건 화학 변화.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무엇이 달라져? 원자 배열이 달라져 새로운 물질이 형성된다. 자, 그러면 그 원자, 원소, 분자 2학년 1학기 하이탑 그 부분 다시 읽고 공부해오고 개념 잡아오고. 자, 그러면 아까 수권 서술형 쪽 풀어오고. 알았지? 내일 보게.